자, 오늘은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2024년도 편으로 해서 좀 비교 분석해 보는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영상보다 텍스트 글로 좀 더 빠르게 확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카페 글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해당 카페 글 링크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고, 사이버대학교 학점렌즈 관련해서 나는 좀 빠른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화번호로 다이렉트로 먼저 연락을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이버대학교 학점렌즈 어떤 걸까요? 바로 학위를 취득하거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사이버대학과 학점문제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점이 사이버대학교의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로는 학점렌즈의 장점과 단점, 다섯 번째로는 이 사이버대학교 학점렌즈 수업료에 대한 비교, 마지막으로는 많이 선택하는 학과 인기 전공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이 화두가 온라인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 비대면 학습이라고 하죠. 이건 오타가 났네요. 비대면 학습이라고 하고, 비대면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학위도 딸 수 있고, 추후에 이 학위 취득한 걸 바탕으로 국가 자격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사,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 교원도 있고,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기억나는 것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학위 취득과 더불어서 국가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을 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된 점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차이점, 교육 형태, 학위 인정, 입학 절차,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어 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교육 형태를 좀 보면은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보통 정해진 그 커리큘럼과 학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 학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반면 학점연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딸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라든지 독학사라든지, 예전에 다니던 대학교 성적을 전적대 성적이라고 하는 전적대 성적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좀 차이가 나고요. 학위 인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대는 사이버대학교 총장 명의로 해서 학위증이 나오고, 학점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또는 대학의 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위 인정 받아볼 수 있는 좀 절차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규 대학교다 보니까 졸업할 때 학위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학점연제 같은 경우는 학점을 먼저 따면은 학위가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학점을 따야 되는데, 정규 대학교 같은 경우는 4년 다녀야 되거든요. 학점연제는 1년 만에도 딸 수 있고요, 2년 만에도 딸 수 있는 플랜이 있다는 점입니다. 입학 절차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은, 사이버대학교는 입학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학 시 학력 기준에 대한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점연제 같은 경우는 입학 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신 학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버대학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장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학과도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전공이라든지 전공이 좀 다양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선택할 수 있고, 대학 생활의 일부 동아리라든지 학교 행사들도 누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졸업할 때 보면은 정규 대학교 이제 사이버 대학교 총장 명의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학교 이름이 들어간 학위증이 나오고 있을 수 있고, 인지도도 아무 뭐 인지도가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학비 부분이 좀 상당히 비싸다라는 점이 있고요. 정해진 학기와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유연하지가 않다라는 좀 단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반대되는 게 대부분 학점렌즈의 장점과 단점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 학점렌즈의 장점, 아까 사이버대는 유연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학점렌즈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다양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등록금도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보통 사이버대학교의 한 6분의 1, 많게는 8분의 1 정도까지 등록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등록금도 저렴한 편이 있고요. 또 이제 1대1 플래너, 교육 플래너의 관리를 좀 도움을 받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플래너의 도움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단 이제 사이버 대학교에 비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좀 부족할 수 있으며, 학위 신청을 해야만 추후에 학위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140학점 4년제 기준이긴 한데요. 이 140학점 2년제는 80학점이거든요.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학위를 받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료 부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제 학기당 평균 뭐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는 4과목 정도 등록하면은 80에서 9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전공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학점렌즈 같은 경우는 4과목 정도 든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뭐 2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진행하는 학과 전공마다 등록금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요. 학점면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수업 최대로 한 학기 8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버대학교 학점면제에서 많이 선택한 학과 인기 전공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이버대학교는 경영학, 사회복지학, 컴퓨터공학, 상담심리학, 행정학 이렇게 순이었고요. 학점면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컴퓨터공학, 평생교육학이 있는데, 요새는 조금 인기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학과들이 미용학, 체육학, 건축학, 소방학, 한국어학 등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점은제란 제도를 통해서 이 사이버 대학교에 편입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입은 이제 일반 편입이라는 게 있고 뭐 학사 편입 이렇게 크게 두 개에 나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입하는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관련된 이제 편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도 저희가 1대1로 전문 컨설팅 도움드리겠고요. 이 상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카페글을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이 카페글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은 이 사이버대 편입할 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가 플러스로 올려드린 영상도 이쯤에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사이버대 편입할 때 참고할 만한 영상이니까 그것도 시간 되실 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학점렌즈 관련 교육, 사이버대 편입 전문적인 저희가 1대1 전문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단에 상담 채널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 챗GPT 요새 굉장히 핫하죠. 무료 강좌와 더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도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는 게 있고, 또 내일 배움 카드 사용법, 활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라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